네, 35페이지요. 물권법. 네, 2편 물권.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원래 이렇게 합니다. 1편하고 몇 편하고 3편에 뭐 하고요? 이렇게 채권 이렇게 거쳐서 그다음에 2편 어디로 온다? 물권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은 이제 뭐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네? 오늘 그래서 계약에 관한 얘기로서 4번. 그죠? 채권에서 이때 4번에서 쓰는 용어가 뭐죠? 네? 채권. 누가 공격해 오면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권 누가 침해하게 되면 쓰는 용어가 뭐에게?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예요. 3편의 테마는. 채무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이행, 지체하고 뭐하고 있었다? 그럼 나머지 1, 2, 3번 영역은 어디서 노는 거예요? 어디서 논다? 총칙에서 논다. 그 얘기예요. 특히 총칙에서 어느 거? 이거 3번. 3번이 뭐다 이게? 응? 뭐의 취소? 네, 법률행위의 뭐예요? 취소. 이 비교되는 게 이제 무슨 불이행일 때? 이 뭐 해제? 계약의 해제. 이거 비교한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채무를 다 이행해서 나중에 뭘 취득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맨 앞 페이지에 그 겉표지에 2편 물권 들어가면 맨 겉표지 물권 보면은 거기 등기해야지 뭐가 생긴다. 거기 법률행위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처분권 없는 사람이 3편 채권에 그거 매매하게 되면 뭐다? 유효. 그 뭐라 그래? 처분권 없는 사람이 3편 채권 행위한 건 뭐하다? 유효하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다는 얘기죠. 근데 처분권 없는 사람이 2편 물권 행위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럼 거기 186조에 법률행위라는 단어 있어요? 그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게? 그게 잔금 주고 서류 바꾸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란 말이에요. 무슨 행위? 2편 물권이 있으니까. 몇 편 있으니까? 그러니까 3편 채권에는 매매는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매매해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등기한다. 이 말을 갖다가 저 학자들은 뭐라고 떠들어대요? 채권 행위에서 뭐 했다? 물권 행위에서 등기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포장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 물권에 효력이 생긴다고 있잖아요. 어떤 효력이 생겨요?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8개의 물권이 쫙 분류가 돼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죠. 점유권 뺀 나머지는 뭐가 되고? 본권. 본권은 소유권하고 뭐다? 제한물권. 그래서 물권 공격해 들어왔을 때 쓰는 용어가 뭘까요?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무슨 권이요? 그러니까 3편 채권 공격하면 무슨 단어로? 처음에 이 단어 가지고 연습하시고 물권을 공격해 들어오면 뭐 가지고? 이거 8개 물권 처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9번 별표 해 두셔야 됩니다. 몇 번이요? 19번 무슨 청구권? 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18번에 1번, 2번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쓸 때 쓰는 얘기죠. 물권 법정주의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물청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보시면 4번 있죠.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별개의 것이므로 양자는 뭐 할 수 있다? 경합할 수 있다. 가령 소유물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4번 오른쪽에다가 사람 세 사람 적어 놓으세요. 사기자, 습득자, 도둑. 그럼 사기친 자한테는 뭐가 안 되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안 되지만 소유물은 되겠죠. 습득자한테도 역시 204조는 안 돼도 몇 조? 213조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겠죠. 훔친 도둑한테는 둘 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한번 묶으세요. 5번, 6번, 7번. 자, 이건 이제 제한물권 물청이죠. 그래서 213조 하고 몇 조? 14조. 몽땅 다 뭐 하는 거? 준용하는 게 무슨 권하고 무슨 권이다? 지상권하고 무슨 권? 전세권. 자, 이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인정되겠죠? 다음에 지역권하고 두 번째 저당권이 나오죠?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거 뭐 쓸 수가 없죠. 점유권 물청은 아무것도 못 건드리죠. 다음에 213조를 준용하지 않죠. 몇 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단 몇 조는 가능하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저당권, 반환은 없다는 얘기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죠. 그래서 뭐만 살려내면 유치권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는 있어요? 이건 있겠죠? 근데 몇 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213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 여긴 뭐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권 밑에 점 있는 게 아니고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유치권 물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 6, 7 어떤 경우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9번 나왔네요. 9번. 점유자가 사기당했다.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아까 뭐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소유물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10번 체킹하시고 침탈당해서 1년 이 출소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 자, 왼쪽은 뭘까요?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네. 자, 186조 취득만 있는데 사실은 소멸도 들어가 있어요. 뭐도? 자동 소멸일까요? 말소 소멸일까요? 네? 186조 있잖아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있잖아요. 취득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소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취득, 자동 소멸, 등기 취득, 그다음 뭐죠? 말소 소멸.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뭐로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자동이란 말이죠.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그래서 186조하고 187조 가지고 박스 형태로 문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187조 읽다 보면 기타라고 있을 거예요. 기타. 보여요? 그래서 186조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잘 모르겠어. 어차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을 때 그냥 모를 때는 기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를 때 뭐로 가라? 자동으로 가라.
그 밑에 쓰세요. 단 책임 안 집니다. 아시세요? 자동 취득, 자동 소멸, 등기 취득, 말소 소멸.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그 20번 가지고 어디선가 하나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럼 거기서 가로 1번에 4번 있어요? 저당권 포기 있어요? 저당권 포기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죠. 이거 뭐야?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알면 안 들어가야죠. 됐어요? 저당권 포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밑에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 동그라미 2번 있네요. 공유 토지 분할 청구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가로 열고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건 스토리를 몽땅 기억해 두세요. 협의해서 분할하기로 약속했어요.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협의는 당연히 무슨 취득? 자동이 아니고 등기겠지. 그럼 협의가 안 돼서 법원 갔어. 조정과 판결이 두 가지가 있어. 조정에서 합의가 됐어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조정도 등기 취득이야. 근데 판결만큼보다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말이에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만 자동 취득. 자, 그 다음에 여기 7번 있네요. 전세권이 뭐가 됐다? 등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무슨 취득이니까? 그러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뭐야? 있다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9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공용부된 지분 취득도 자동 취득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합법에서 공용 부분의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 해야 돼. 등기할 필요가 없어. 무슨 부분은? 전유 부분 득실 변경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지만 전유 부분 가면 다 따라오는 것들 있잖아. 공용 부분 지분, 대상권 지분은 어차피 따라오는 거니까 그건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 9번 집합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해제조건 성취, 소유권 복귀도 자동 복귀죠. 자, 해제제 들어간 거 세 가지 왼쪽에 적어보세요. 뭐 있을까? 첫 번째, 해제 조건 1. 밑에다가 2번, 법정 해제. 밑에다가 3번, 합의 해제. 전부 다 무슨 단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해제가 들어가 있으면 이 해제는 항상 앞에 뭘 전제로 들어갔을까? 항상 유효를 전제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 해제 조건도 뭐냐면 소유권을 일단 주고 이번 시험 안 되면 도로 달래요. 시험 안 됐어. 그럼 자동 복귀야, 말소 복귀야? 응? 그러니까 자동 복귀야. 자, 소유권 넘겨주는데 법정 해제했어. 자동 복귀야, 말소 복귀야? 유인성의 자동 복귀. 합의 해제했어요. 소유권 복귀는 언제 복귀야? 자동 복귀야, 말소 복귀야?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해제한 단어는 무조건 뭐다? 자동이야. 등기 유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21번 등기 청구권. 옆에다 반대 화살표 쏘는 말은 뭐 쓰고 싶어요? 등기 신청권. 좀 더 고상한 거. 제척기간, 예약 완결권. 무슨 권? 그래서 뭐 기억납니까? 특히 여기 1번 보시면 매매계약의 등청은 채권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주로 놀았죠. 매매계약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네요.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이 등청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근데 예약 완결권은 일방 예약의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무슨 기간? 제척기간. 현재 점유하고 있어도 완결권은 뭐 한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멸시효하고 뭐하고 제척기간이 비교가 됩니다. 그럼 해제권은 제척기간이에요? 소멸시효예요? 해제권도 형성권이니까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고? 제척기간이고. 또 취소권 소멸 있죠? 법률 행위한 날부터 몇 년? 빨리빨리 나와요. 빨리빨리. 몇 년? 10년. 취소하신 날부터? 틀렸지. 왜 또 취소야 또. 내가 말을 실수했어. 뭐라고요? 취하신 날부터 몇 년? 3년. 그 10년, 3년은 소멸시효 제척기간이야. 제척기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번에 3번, 그죠? 팔아 먹어도 뭐예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는 다른 게 아니고요. 등청은 죽이지 마시고 뭐 하세요? 살리고 뭐 한다? 살린다. 자, 짧게 할게요. 매매, 등청, 소시, 대상. 맞죠? 매매, 등청, 소시, 대상이죠. 그런데 현재 점유, 소시, 완성, X.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등청 나오면 뭐 하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뭐 하세요?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자, 그렇게 하면 중간중간 다 맞출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 37페이지 가시면 무슨 등기 나온다? 중간 생략 등기. 네. 22번에서 중생 등기 합의 가장 키워드는 2번이에요, 2번. 2번을 딱 색깔 칠해 보세요. 중생 등기 합의만으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오른쪽에다 을의 등청은 을 등청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얘기죠. 그 살아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걸 4번으로 연결하세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했을 때 인상분 미지급을 가지고 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 하셨다는 거? 갑의 당사자는 을이지 누가 아니다. 병이 아니다. 단 해주기는 약속했죠. 을이 인상분 안 주면 을한테 항변권 던질 수 있잖아요. 그 항변권을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박스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은 전원 합의가 있다고 돼 있죠. 그땐 직접. 전원 합의가 없으면 대위. 자, 전원 합의라는 것은 갑, 을, 오케이. 을, 병, 오케이. 또 갑, 병, 오케이. 이렇게 다 된 게 전원 합의야. 그때는 병이 갑한테 뭐 한다? 직접 날릴 수 있다. 근데 갑을병 중에서 만약에 갑이 뭐 하지 않거나 허락하지 않거나 또는 병이 난 그렇게 못하겠다면 뭐예요? 대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의가 병이 을의 등청을 갑한테 던져서 자신한테 오는 게 대의가 아니에요. 병이 을의 등청 던져서 누구한테 갔다가 을한테 갔다가 병한테 오는 게 대의야. 그래야지 세금 관계가 드러나서 세금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과 뭐다? 대위. 자, 그 다음에 23번 등기의 추정력 3번과 4번 연결해 두세요. 3번의 키워드는 이전 등기. 무슨 등기요? 4번은 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매매가 기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재됐으니까 추정될 것이고, 보전 등기했을 때는 매매가 기재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런 거 있다는 조심하시고요.
자, 24번은 이제 무슨 등기예요? 가등기. 자, 거기 본등기 후 효력 있죠? 그것만 박스 하시고 5글자로 압축해 드리면 오른쪽 빈 여백에다가 순이만 소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만 소급한다? 순이만 소급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몇 번은 24번은 밑에다가 써볼게요. 맨 밑에다가 일반 가등기, 반대 화살표, 담보 가등기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가등기 종류는 몇 가지다? 2가지. 자, 일반 가등기 하는 이유는 이중 매매를 뭐예요? 막아보자. 자, 일반 가등기는 가등기 하게 되면 여기 뭐가 적히죠? 순위가 적힐 것이고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뭐가 올라간다? 순위는 뭐 하는데? 소급하는데 물건 변동은 언제다? 그래서 이 만자 써준 거예요. 뭐라고요? 순위만 소급. 따라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까지 과실은 뭐 할 거 아니다.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가등기는 문제 풀게 되면 답이 딱딱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 가등기 비교되는 게 무슨 가등기다?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자, 담보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왜 뭐 때문에? 응? 채권 때문에 이게 가등기에다가 안장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 그러면 자, 세볼게요. 가담법. 무슨 법? 자, 담보 가등기 적용되겠죠? 일반 가등기는. 근데 등기부상은 이건지 저건지 구별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경매시는 이건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담법 지나서 부실법이 나와요. 부동산 실명법. 무슨 법이요? 찍기 실력. 담보 가등기 적용될까, 안 될까? 네? 왜 안 돼요? 이미 놀았잖아. 그럼 일반 가등기는 적용할까, 안 할까? 못 놀았으니까 여기서 하나를 풀어야지. 아셨어요? 그럼 담보 가등기에서는 사람 몇 사람 나올까? 많이 나오면 4사람. 몇 사람? 처음엔 누가 있었고? 채무자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고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호순위가 나오죠. 많을 때는 몇 사람이다? 4사람. 자,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청산금 어떻게 계산해요? 목적. 부동산 가격을 뭐 한다? 평가. 누가 평가하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평가하죠. 거지같이 평가했어요. 청산기간 진행해야 하네요. 그럼 이 거지같이 평가한 데서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딱 빼게 된 청팀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청산금 나오죠? 청산금 왜 계산했어요? 네, 100팀한테. 그죠? 그러니까 청산금 뭐예요? 받을 자한테 뭐 한다? 통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통지해야 돼요? 아니야, 얘부터 해야 돼. 선과 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으니까 일단 누구한테 알리고, 지체 없이 누구한테. 그러니까 평가 거지같이 평가해서 진행한다고 그랬죠. 대신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청산금에 불만 있는 후순위는 무슨 기간 내에서? 청산에 네 죽고 나 죽자 경매 던질 수 있죠. 또 불만 있는 누구는? 아직 본등기 안 해주면 돼. 이런 절차 기다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담법도 뭐 한다?
맞힐 수 있다 없다?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넘겨가 볼게요. 먼저 설명드릴게요. 페이지 60페이지 가시면 가, 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나와요? 적용 범위 1번 소비대차 색깔 칠하시고 무슨 대차? 소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권 가지고 2번에 채권자 폭리 색깔 칠하시고 폭리라는 것은 뭐죠? 담보로 들어간 부동산 가치가 빌린 X 플러스 이자보다 훨씬 뭐야? 많을 때 폭리죠. 그 다음에 맨 위에 3번에 등기 등록이죠. 그러니까 소비대차 폭리 등기 등록된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대금 채권 가지고 가등기해봐야 이 법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본등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품 대금도 소비대차 아니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쌀 소비대차 채권 가지고 폭리 취했을 때, 폭리가 아닐 때 이 법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우측에 61페이지 가시면 가등기 담보권 무슨 방법? 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있죠. 자, 요거는 오른쪽에다 쓰세요. 가등기 밑에다가 청산 밑에다가 본등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등기에서 청산해서 본등기 하겠다 이 얘기죠.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 우측에 뭐야? 경매할 수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경매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뭐죠? 권리 취득 실행 방법이죠. 청산하고 가져갔다는 얘기겠죠. 자 보세요. 청산금 평가.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 평가액에서 자 가진담보권자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선순위 권리했을 때는 누굴 포함시킨다? 선채권 포함시키게 되겠죠. 주의할 것.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은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우측에다 묶으면 이게 청팀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청팀. 네. 통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할 때는 거기 채무자 등한테 통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거기 줄침 부분 밑에 뭐라고 있습니까? 채무자 등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면 청산기간 뭐 하지 않는다? 자, 이게 왼쪽에다 쓰세요. 아까 뭐 이게 채무자 등 왼쪽에다 일부 누락 채무자 등 밑에다가 일부 누락 용서돼 용서가 안 돼? 용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 한다면은 그 밑에 또 네 번째 거 뭐 있습니까? 채권자가 나름대로 나옵니까? 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더라도 담보권 실행 효력이나 진행 아무런 영향이 없죠. 즉 청산기간 뭐하죠? 이게 뭐야? 거지같이 뭐해도 평가해도 용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평가해도 괜찮지만 채무자 등 일부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 밑에 사람 두 사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누구요? 채무자 등 있죠. 또 밑에 누구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아까 이걸 이제 오른쪽에다가 뭐 쓰면 돼? 아, 왼쪽에다 쓰세요. 이게 100팀 아니야 이게? 무슨 팀? 100팀. 그러니까 채무자 등. 그죠? 본등기 안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포인트는 후순위 권리란 말이야. 청산금에 뭐가 있으면 네 집고 나 숫자에서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자 옆에다 몇 자 쓰세요. 동그라미 하시고 그게 99.99%야. 몇 프로?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 평가해서 그지같이 평가 청산 진행했죠. 그럼 청산금 없으면 후순위 권리 열받으니까 뭐 해버려? 그럼
호수한테 경매 당하는 게 나아? 지가 경매하는 게 나아? 그래서 메뉴에 가등본연이 경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등기, 청산, 본등기 할 수 있는데 청산하다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확률이 몇 프로? 자기가 경매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맨 밑에 보세요.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는 동생 관계가 아니죠. 아니, 돈 갚는 것하고 가등기 담보 말소 무슨 관계 아니야? 이거 똑같잖아.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채무 변제와 가담보 말소도 동생 관계 아니죠. 채무 변제와 양도 담보 말소도 무슨 관계 아니야. 동생 관계 아닙니다. 무슨 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돈 갚는 게 선의 의무란 얘기죠. 그러나 맨 밑에 건 다르죠. 뭐? 청산금 지급 의무와 수익권 이전 등기 인도 무슨 관계요? 그러니까 청산금 줄 때까지 본등기 못 해주겠다는 무슨 관계건? 동생 관계죠. 그러면 다음 편 넘기시고요. 네, 거기 3번에 경매인 실행 있죠. 3번에 A 체킹하시면 돼요.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 가등 권리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매에도 그냥 저당권 바뀌어서 입장해서 봐도 끝나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에도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변제받고 끝나고 제3자가 강제 경매에 들어오더라도 전부 다 뭐야? 저당권이야. 근데 이 가담보권자는 거기 C 있죠. 채권 신고하면 못 받는다는 사실. 채권하면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자, 물권법 저당권은 채권 신고하지 않아도 배당해 주죠. 금액 기재가 돼 있잖아.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렵습니까? 담보 가등기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청팀, 백팀 기억하시면 뭐야? 답실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등기가 있고 무슨 가등기가 있다. 그럼 담보 가등기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일반 가등기는 우선 변제는 말씀은 안 되지. 담보 가등기는 경매 시 물어보면 저당권 우선 변제가 있지만 일반 가등기는 뭐예요? 일반 가등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우선 변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는 전부 다 소멸하는 거예요. 뭐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일반 가등기는 경매가 됐을 때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으면 뭐고? 살아있고 뒤에 있으면 죽는 거야. 자, 가등기 종류가 두 가지야. 무슨 가등기, 무슨 가등기? 누가 경매했든 간에 담보 가등기는 뭐로 바뀌면 저당권 바뀌면 이건 배당받고 끝나는 거지. 조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 저당권 됐으면 언제나 뭐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으면 뭐하고? 안고 가는 거고 뒤에 있으면 소재가 되는 거야. 부실법에서는 이거 적용 안 하지만 그죠? 가담 적용하지요. 일반 가등기는 부실법에서는 적용 가능성 있지만 담보 적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무슨 가등기 무슨 가등기? 보너스에다가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도 집어넣으면 금방금방 되지 않을까요? 학교를 만약에 어려우면 어디서 좀 보충을 하셔야 되고 민법이 어려우면 또 어디 가서 보충해야 돼요? 학교는 매일 읽어야 돼. 1차는 무조건 100분 잡고서 무조건 학교는 50분 처음과 끝까지 읽고 민법도 뭐 한다? 처음과 뭐다? 끝이는데 자꾸 이 자료 저 자료 자꾸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가 혼돈해가지고 양이 자꾸 뭐 얘기해? 그러니까 딱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매일 뭐 한다? 읽으라는 얘기야. 또 3일 동안 공법하고 또 이틀 동안 뭐 이러지 마라 제발. 하루에 항상 뭐 한다? 1차, 2차를 무조건 보라는 얘기야. 그럼 하루에 1차가 뭐야? 몇 분 하고 1차는 100분, 2차는 몇 분이에요? 150분이잖아요. 왜? 공법하고 뭐 하고요? 중개사법. 그 다음 뭐야? 등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 읽어. 그냥 오늘 한 등기 아직 안 했으니까 또 한 며칠 동안 뭐 한다? 푹 뭐야?
하다가 또 다른 거 다 까먹잖아. 요걸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남는 시간 가지고 뭐 한다. 자기가 좀 보충할 때를 가서 좀 보충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시험 한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부탁할까요? 집에서 반대해.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와이프가 또 시험 볼까봐 제일 무서워한대요. 왜? 1년 더 해봐. 집안일이 어떻게 집이. 아니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의 가치가 높아져. 음식 만들고 이런 거보다 뭐가 가치가 높다? 공부하는 게 더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반찬 잘해요, 안 해요? 사다 먹든지 아니면 와서 시켜 먹든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왜? 내 공부할 때 내 거 뭐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했는데 다시 또 뭐 한다 그러면 다시 또 1년 다음 집에서 뭐야? 불안하잖아. 그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다? 가서 열받게 뭐 한다? 다시 또 뭐야? 공부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 빨리 합격해야 돼. 여자는 무기고 남자는 뭐야? 참 쫓겨나. 바로바로 열심히 하셔. 똑같이 합격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다? 한 방에 합격하는 방법은 뭐다? 기준을 가지고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혹시 2차까지 뭐 했으면 등록했으면 어차피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뭐야 여기 오전에 그 100분, 150분 해가지고 1차, 2차 기준 딱 잡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뭐 한다? 읽고 또 까먹고 읽고 까먹고 해가 또 오른도 뭐 하고 또 문제 좀 풀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매일 하면 뭐 한다? 뭔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꾸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다? 한꺼만 몰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민법 잘 됐다고 또 일주일 내내 민법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장 또 막상 가니까 또 뭐야 또 가물가물해요. 그럼 뭐야?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서로 약속을 해. 아니면 이렇게 자기들 약속해가지고 지금부터 할 테니까 너 같이 하자가지고 뭐야? 시간 잡아가지고 뭐야? 서로 이렇게 연락해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야. 요즘 뭐도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아니,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밴드 만들어가지고 뭐 7명 모여가지고 지금 또 공부할 테니까 시작해서 해서 이렇게 연락할 수 있잖아, 지금. 혼자 하지 말고 뭐 하나 좀. 같이 알아서 하세요. 아셨어요? 가등기 담보하고 무슨 담보? 일반 가등기 꼭 맞히세요. 네, 38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25번에 물건 소멸이 있어요. 네, 박스 2개가 있죠. 왼쪽과 오른쪽 1번 저당권하고 몇 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나왔을 때. 그러면 왜 1번, 2번이 나왔을까요? 자, 갑 토지가 있을 때 갑이 본권, 대표, 소유권 갖고 있다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이 토지를 뭐로 집어넣고 담보 집어넣고 뭐 받아요? 대출 받는 거 아닐까요? 가치가 만약에 10억짜리다 그럼 뭐야? 한 방에 10억 빌리는 건 아니고 예? 누구한테 부탁해서 은행 가가지고 저거 담보 집어넣고 예, 채권 예? 뭐 한 3억 정도 해서 그죠? 잡아놓은 게 제목이 뭐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은행이 담보로 갖고 있다는 표시를 뭐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가치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또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채권 있어서 그죠? 5억 정도 들어갔어요. 또 저당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갑은 가능한 한 돈을 갚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갚으려 노력하겠지. 그럼 갑이 돈을 갖다가 갚았다면 뭐였다면 갚을 때 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죠. 자 채무를 뭐하면 변제하면 이거는 자동 소멸일까요? 아니다. 나중에 와서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것일까요? 응? 이건 자동 소멸이지. 뭐가 아니다? 만약에 이때 말소할 때 소멸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나와.
채무 변제기가 있고 말소도 변제기가 있는 거니까 이건 무슨 관계다? 따라서 네가 뭐 해줄 때까지 말소할 때까지 나 돈 안 갚을 거야. 그럼 서로 무슨 권이 있어요? 항변권이 있으면 항변권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도 지연 이제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때 소멸한다면. 근데 이때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언제 소멸해요? 이게 두 가지 무슨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변제기가 뭐야? 아니고 돈 갚는 게 변제기라는 얘기죠. 그 무슨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이걸 때 쓰는 말이 뭐지? 그렇죠. 변제된 사람 뭐라 그러고? 선, 이행무자라고. 이 사람은 그럼 선, 이행무자가 뭐 하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바로 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갚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연 이제가 붙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무 변제,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이니까 등기요, 등기 분료.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게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돈을 다 뭐 했다? 갚았다. 그럼 이걸 뭐 하지 않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형식상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그 자리에서 얘가 1번 바뀌잖아, 이렇게. 순위가 뭐 하죠? 올라가죠. 이걸 총칙에서 효력 변경, 작용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변경? 1번 저당권이 뭐 하면? 소멸하면 2번이 순위가 올라가는 걸 뭐라 한다? 자동 올라갔잖아요. 작용의 변경. 무슨 변경? 효력 변경.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네? 물권 되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뭐다? 효력 변경, 작용 변경. 됐어요? 자, 그런 말 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당권이 두 개가 있었는데, 몇 개가 있었는데? 둘이서 짜고서 뭐고서 짜고서 가짜로 저당권을 포기했어요. 뭐 했다고요? 포기했다고. 자, 저당권 포기는 말소 소멸이에요? 예? 자동 소멸이에요? 말소 소멸하잖아. 근데 둘이 짜고서 뭐 한 거예요? 저당권 등기를 가서 뭐 한 거예요? 이거 말소했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 그 말소하게 되면 어쨌든 짝은 지들의 문제고 형식상 얘가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 되는 거죠. 그럼 가장 포기됐다가 나중에 을이 갑한테 항의합니다. 이 가장 포기는 뭐였습니까? 무효였다. 뭐였다고요? 나 도로 1번으로 갈란다. 몇 번으로? 1번 돌아가겠다고 했어. 돌아갈 수 있을까? 못 돌아갈까? 이 병은 선이 제3자일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가장 포기할 때, 뭐 할 때? 선이 제사가 되려면 일단 뭐가 되고, 가장 행위가 있은 후, 뉴 페이스라고 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가장 포기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자가 아니다?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가장 포기됐을 때 후 순위 저당권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가장 매매했는데 거기에 제3자를 위한 가장 매매야. 네? 그러면 그 수익자는 후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자가 아니야? 제3자가 아니고 이건 포기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무슨 자야? 제3자가 아니지. 이해되세요? 근데 저당권이 요 딱 하나만 있었을 때, 뭐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가장 포기해서 지웠죠. 이게 없죠?
그때 만약에 병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무슨 자다? 이거 후에 나타났으니까 무슨 자야? 선의 삼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거기 1번과 몇 번 때문에 2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번 저당권자가 뭘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무슨 권? 이때 이 1번을 죽이면 어떻게 돼? 이걸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순위가 승진되죠? 이거 없잖아, 지금. 그 저당권이 뭐가 되면? 실행되면 소유권 날라가지. 배당도 못 받고 아무 실익이 없잖아. 누구한테? 을한테. 그래서 이렇게 선순위가 뭘 취득하면 이 선은 뭐 한다? 살려야 된다. 그런 뜻이야. 거꾸로 병이 만약에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이땐 죽여도 관계가 없어. 손이 그대로니까. 이걸 뭐라 한다? 선생 뭐라 한다? 후사. 선이 취득하면 선은 뭐 해놓고? 살려놓고. 왜? 죽이면 아래 것이 부당하게 올라가거든. 근데 누가 취득하면? 그때는 뭐 한다? 죽여도 뭐 하다? 좋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 중간에 여기 자, A라는 전세권이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이 병은 이게 되겠죠? 네? 그럼 어쨌든 저당권에서는 얘가 뭐고 1번 저당권이고 얘는 2번 저당권자죠. 중간에 누가 있어요? 자, 2번이 경매하면 전세권은 살을까 죽을까? 응? 죽어요. 이거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가 되거든. 이게 뭐래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주택 임차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걸 뭐래요? 중간에 낀 1번, 2번 중간에 낀 임차인의 전세권이랑 경매는 뭐 한다?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런 자를 제3 취득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 그럼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경락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돈을 대신 뭐 해서 갚아서 유리한 지를 차지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뭐야? 경매되면 그동안 들어간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지. 경락득음에서 최우선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갑은 무슨 자예요? 채무자죠? 을은 무슨 자예요? 채권자죠?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을이 아버지고 갑이 자식이야. 뭐라고요? 아버지가 돈 빌려주면서 교육관이 철저해요. 돈 빌리는 건 너도 성년이고 나도 성년이니까 절대 뭐 한다? 공짜 없다. 담보 갖고 와라. 그래서 누구 이름 앞으로? 아버지 채권자 돼 있는 거야. 빚쟁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했어. 뭐 했다고? 그럼 상속받았어. 뭘 상속받는 거야? 채권을 상속받았어. 뭐 받았다고요? 그럼 채권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거든요. 그럼 뭐가 소멸하면? 이 재산권은 어떻게 될까? 예? 소멸할까 안 할까? 이땐 부정성 때문에 소멸하는 거야. 뭐가 사라지니까. 부정 소멸, 혼동 소멸하는 건 아니야. 그런 예외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밑에 누가 있다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뭐 있을 때 채권이 있고 여기 뭐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을 때는 선순위가 만약에 뭘 받으면
상속받으면 혼동으로 소멸해. 아시겠어요? 근데 혼동 소멸이 아니고 뭐다? 부정 소멸한 그런 예외도 있어요. 근데 그까지 제가 잘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채권 채무 혼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는 물권 혼동만 시험 범위고 채권 혼동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 쓴다 그냥 물권 혼동만 기억해. 뭐다? 선생 후사 기억하시면 돼요. 자, 25번에 2번 있습니다. 점유권, 유치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자, 3편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죠? 2편 물권은 다 걸리지 않습니다. 뭐만? 용만. 3편 채권 모두 2편 물권 용만. 그게 소멸시효 테마예요. 그럼 안 되는 게 뭐야? 손가락 피셔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점, 소, 유, 질, 저는 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유권, 유치권 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체킹, 갑, 토지를 을이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을,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6번 제3자 병익 위에서 자, 맨 마지막 거 7번 별표하시면 되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자신 이익보를 위해서 1번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다? 선생후사. 그래서 1번과 몇 번? 2번. 중간 가지고 사례 문제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 여기 주택임대차가 묻어나오면요. 경매되면 뭐 한다? 박수치고 뭐하라? 떠나라. 자, 주택임대차 한번 가볼까요? 무슨 대차요? 자, 57페이지가 한번 나와요. 몇 페이지요? 자, 57페이지 가시면 거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네, 거기 대항력 가시면 나오죠? 대항력은 뭐하고 뭘까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지 확정일자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매매 시 써먹는 게 아니고 언제? 경매 시.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도 매매 시 써먹는 게 아니고 뭐다? 경매 시. 그러니까 흐름은 이런 거예요. 대항력 갖춘 다음에 매매가 되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대항력이 빠르니까. 근데 대항력 갖춘 다음에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앞에 건 뭐고 선은 대항할 수 있고 뒤에 것은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락대금 들어가는 뭐다? 입장권 주는 게 뭐다? 확정일자고 진짜 어렵게 사는 분을 인정하는 게 뭐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야. 그 두 가지는 언제 써먹는다? 경우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대항력에서는 2번을 박스하세요.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는 대항력 취득 요건이자 동시에 무슨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뭐 하게 되면 이사 가게 되면 점유 대항력은 뭐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58페이지 보시면 자, 가로 5번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죠. 왼쪽에다가 여유 있을 때, 여유 동그라미. 뭐가 있을 때? 왼쪽 빈 여백에다 뭐라 쓴다? 여유. 있다면 그냥 이사 가면 안 되잖아. 방금 전에 이사 가는 순간 대항력 상실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뭐 해놓고 그 등기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해놓고 이사 갔더니만 그 주택을 전부 다 또 소액으로 깔아놨어. 최우선 변제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경매가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된 사람이 먼저 받아야 돼요?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받아야 돼? 그게 바로 3번 아닙니까?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자, 그럼 밑에 4번도 별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가서 이사 갔을 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사 가는 순간 이미 저쪽은 이행지체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얘기야.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게 가로 6번이다. 그런 얘기야. 메뉴. 여유 X. 여유가 없으면 받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을 비워주고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 점유를 내주는 순간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별법에서 주택을 뭐하지 않고도 비워주지 않고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지 법전에서는 어떻게 쓴다? 줄침 부분. 주택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이 있죠. 주택 많은 것 비워주는 것이 집행개시 요건을 한다 하지 않는다. 두 가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왜?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됐어요? 57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세요. 2번에 2번. 점유를 뭐하면? 상실하는 순간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끝나고 났을 때 주택 비워주지 않고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경매키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냥 이사 가면 안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뭐 놓고 기재 놓고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은 뭐 할 것이다?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하고 뭐 여유가 없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자, 58쪽 가보세요. 3번에 2번 체킹. 주택이 뭐가 되면 매매가 됐을 때는 매각대금에서 입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경매 시 들어간다. 다음. 자, 4번에 2번도 마찬가지죠. 최우선 변제도 매매대금 문제가 아니고 어디다? 경매 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대항력 갖춘 다음에 매매가 됐을 때는 대항할 수가 있는데 대항력 갖춘 다음에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선은 대항할 수 있고 후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다? 확정, 일자, 입장 순서가 있죠. 그럼 금액 어렵게 사는 분들 소액 임차인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 가지고 놀겠다.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앞에 57페이지 앞으로 가셔서 맨 밑에 3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 하면서? 매각하면서 자신이 뭐가 되는 경우? 주택 임차인 됐을 때 대항력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 매도인이 있었습니다. 팔면서 지가 뭐가 됐어요? 빌려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매수인이 뭐한 날 있을까? 등기 즉시일까? 등기 다음 날일까? 하는 문제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등기 요 사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예요. 등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등기 즉시면 뭐 할 수 있는 거고 뒤면 그러니까 입장권 가져도 얘보다 뭐예요? 즉시면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거고 뒤에 있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레트는 어디로 간다?
이 다음 날로 간다는 거. 뭐로 간다? 이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전차인이 있어요. 뭐라고요? 전차인 밑에 누가 있었다?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등기했어요. 즉시일까요? 등기 다음 날일까 하는 문제가 생겨. 똑같아. 이것도 등기하면서 여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다음 날이면 전차인 제한할 수 없죠. 즉시면 제한할 수 있죠. 이때는 뭐로 간다? 즉시. 매도는 어디로 가고? 다음 날 가요. 아셨어요? 힘들면 이렇게 가세요. 매도인은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예요? 전차인은 없는 자 아니야. 가진 자는 언제다? 즉시가 아니고 뭐다? 다음에 없는 자는 그렇게 가세요. 아셨어요? 매도인이 임차인 됐을 때 대항력은 즉시가 아니고 뭐다? 다음 날이고. 전차에 나왔을 때 뭐로 가세요? 없으니까 뭐다? 즉시. 매도는 어디로 가고? 다음 날. 네. 그래서 5절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식사들 하시고요. 2시 반까지 오셔서 39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점유권부터. 네. 식사하고 오세요.